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처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식을 버리고 지내다가 아주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처남은 올해 35살이고 이혼하고 아이를 맡아서 혼자 키우고 있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천륜 소리까지 나왔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아내가 있고요.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은 분식점 하나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여러 번 사업을 해보면서 나름 인간관계에 신중하고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처남에게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동생이 둘 있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 하나씩 있어요. 처남이 제일 막내입니다. 저에게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 형제들 모두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1년 전 처남이 이혼을 하면서부터 점점 시끄러워지다가 최근 그게 터져버렸네요. 아내와 15년을 넘게 살면서 처남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말만 가족이지 길에서 만나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교류가 없었어요. 그랬던 처남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대뜸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탁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했었네요. 무릎 꿇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 값싼 무릎에 속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처남은 최근 저를 찾아와 3번이나 무릎을 꿇었는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길바닥에서 꿇더라고요. 처남은 1년 전쯤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처남의 바람이었고요. 얼마나 심하게 바람을 폈는지 처남 댁이 질려서 아이 양육권도 포기했다더군요. 어떤 식으로 바람을 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처남과 사이가 가깝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겪어보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이혼 후 처남은 7살 된 딸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위자료도 갚기 바쁜 상황이라 지방에 있는 공장에 내려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숙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와서 도와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울었던 거고요. 장인어른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장모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상황이라 자기 큰 누나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의지할 곳이 없다고 계속 울었거든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처남 모습이 예전 제가 사업 망했을 때 모습과 비슷해 보여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결국 공장에 내려가 있는 동안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그날부터 저희 집 식구가 늘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라 처음엔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게다가 7살이라서 정말 엄청 조심스러웠습니다. 반면에 제 친동생은 딸만 둘이라 동생에게 이것저것 자주 물어봤었어요. 아들 둘이서 이미 한 방을 쓰고 있어서 제가 거실에 나와 잤고요. 아내와 처조카가 안방에서 지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반 몇 달 동안은 처남이 꼬박꼬박 돈을 보내더군요. 양육비라고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엄청 큰 액수라고 부담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 최소 양육비조차 안 되는 액수였고 심지어 그마저도 처남이 아닌 처남댁이 보내주던 걸 마치 자기가 일해서 번 것처럼 줬던 거였어요. 그러다 한 3달 뒤 잔뜩 취한 처남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이번에도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하면서요. 이번에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2사람에게 줘야 할 상황인데 그걸 갚기에도 너무 벅차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못 드릴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서 아내가 다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살다 보면 그런 위기 한 번쯤은 온다고 격려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처남이 찾아오지 않더군요. 아주 가끔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만 했습니다. 빚만 다 갚으면 아이 데리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믿었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조카가 저희 집에 적응할 때도 되었는데 거의 웃지 않더라고요. 한창 뛰어놀고 응속도 부릴 나이인데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동생이 워터파크 이용권이 공짜로 몇 장 생겼다고 아이들과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게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 힘들어서 처조카만 같이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제 동생의 딸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보냈어요. 근데 그날 거기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처조카는 아무 말 없이 엄청 시무룩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보였고 곧 뒤따라서 제 동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동생이 저보고 잠시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가게 밖으로 함께 나갔어요. 그리고는 동생이 갑자기 저희 처남 욕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어디서 그런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가 있냐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그 워터파크에서 처남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처남은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아이들과 함께 같이 와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다정하게요.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다정하게 있길래 처남이 아니라 그냥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처조카가 바로 알아보고는 쫓아갔다더군요. 친아빠라서 그런가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어떻게 잘 찾아가서 아빠라고 반갑게 불렀는데 그때 처남의 반응이 정말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자기 친딸에게 아빠 말고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대놓고 화를 냈다고 하네요. 옆에 같이 온 여자에게도 아빠 아니라고 삼촌이라고 소개했다고 하고요. 상식적으로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닮은 사람이었으면 아빠가 아니라고 하지 삼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동생이 쫓아가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남과 제 동생이 점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주변 경비원들에게 이끌려서 거의 강제로 쫓겨났다네요. 그것 때문에 처조카가 많이 시무룩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곧바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모두 다 해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처남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부탁하길래 처남을 믿었고요. 1년 내내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 내 자식들보다 더 많이 챙겨주면서 지냈는데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처남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나도록 20통 넘게 전화를 해도 처남은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처남 댁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는지 없는 번호라고만 떴고요. 그래서 결국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우선 부모들과 연락이 돼야 된다고 하길래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밤 늦은 시간에 처남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울면서 오자마자 무릎부터 꿇더군요. 그게 제가 본 세 번째 무릎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라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렇게 가게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에게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이제 그만 자기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터파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또 울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만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 딸이 있다고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만나게 돼서 자기도 너무 당황해서 순간 삼촌이라 부르라고 했다고 실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몇 개월 만에 만난 딸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는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일단 애엄마와도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정말 많이 참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군요. 처남이 대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 딸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예 저를 확 밀치더니 그냥 데리고 온다고 저보고 말리지 말라고 신경질을 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도 강제로 처남을 말리기 시작했고 길에서 그렇게 저랑 처남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나중에는 처남이 힘으로 어찌해보려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지금은 제가 작은 분식점에서 주방 일을 하지만 예전에는 칼국수집에서 직접 수타도 했었어요. 가게는 사라졌지만 제 팔뚝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쪼가리 같은 처남을 사람이 아니라 칼국수 반죽이라고 생각하고 수타를 해줬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짐승보다 못한 놈인데 혼 좀 나야죠. 처남은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길바닥을 구르다가 나중에는 악에 바쳤는지 저에게 욕까지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게 처남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가게에서 처조카와 함께 있던 아내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처남에게 귀싸대기를 올려붙이며 정말 무섭게 패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15년을 살았지만 저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수타를 제가 할 게 아니라 아내가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았네요. 정신없이 실컷 두드려 맞은 처남은 거의 도망치듯 가버렸고요. 아내는 그래도 분이 덜 풀렸는지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서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처남 댁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웬 여자가 들어와서 누군가 했는데 누군지 바로 알아보겠더군요.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심하게 부어서는 잘 뜨지도 못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바로 아내에게 연락해서 빨리 처조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처조카와 1년 가까이 지내며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참았던 눈물을 다 쏟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나중에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들어보니 처남이 바람을 핀 상대가 자기 친 여동생이었다네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고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는 아이를 맡겼다고 하더군요. 몇 달이 지나고 충격이 좀 가라앉아서 아이를 다시 만나려고 했는데 처남이 계속 막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지내고 싶어 할까봐 막았을 것 같았네요. 그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면접 교섭권을 강제로 하려고 신청까지 했는데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양육권을 다시 옮겨오려고 준비 중이었다면서 저에게 서류 뭉치들을 보여주더군요.
메모도 엄청 해놓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처남이 너무 괘씸했고요. 제 아내도 옆에서 엄청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신 좀 차리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처남에게 전화해서 아이 데려가라고 했고요. 다만 어디서 키울 건지 제가 직접 봐야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또 맞는 말이고요. 처남은 아주 당당하게 지금 사귀는 여자 집에서 함께 키울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집을 보여주기 힘들면 그 여자라도 보겠다고 슬쩍 뛰어봤는데 처남이 저에게 그럼 자기 누나는 데려오지 말고 저만 혼자 나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바로 다음날 그 여자와 처남을 같이 봤습니다. 처남이 만난다는 여자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어요. 제 앞에서 서로 칭찬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는 듣기 힘들어서 말을 끊어버리고 본론을 말했어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전처에게 월 200씩 받았으면서 왜 우리에겐 한 푼도 주지 않냐고. 도대체 그게 다 얼마냐고 했어요. 돈 이야기를 하자 처남이 얼이 빠진 것 같았고요. 저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넣겠다고 우리 음식점도 힘들다고 했어요. 당연히 처남은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여자에게 대신 주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펄쩍 뛰면서 그 양육비를 자기가 왜 주냐고 하더군요. 제가 계속 돈 이야기만 하자 처남이 소리를 지르며 그거 이야기하려고 불렀냐고 장사가 많이 힘드냐면서 저보고 참 딱해 보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아무리 딱해도 와이프 여동생과 그 짓거리한 너보다야 100배는 낫지 않겠냐고 바로 되받아 쳐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줬어요. 그 여자에게 그랬어요. 혹시 여동생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어린 여자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남은 무슨 소리냐면 난리를 쳤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처조카는 엄마에게 돌아갔고 곧바로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한다길래 제가 도와주겠다고 원하면 증인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쉽게 끝났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선다고 겁을 주니 포기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양육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처남댁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돕겠다고 했고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지냈을 때 자료가 필요하면 모두 다 주겠다고 했어요. 처제에게 들었는데 처남은 그때 만나던 여자와는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처제를 찾아가 울면서 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처제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던 상황이라 그냥 현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정말 처남 도가니는 튼튼하기도 뻔뻔하기도 한 것 같았네요. 그날 이후로 처남은 얼씬도 하지 않더군요. 저도 거실 생활을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요. 처조카가 이젠 엄마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처남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다. 제일 힘든 건 처남의 도가니였을 것 같고요.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다 꿇고 나면 남은 인생은 노숙자처럼 꿇고 살면 되겠네요. 그 모습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